소방 일부 부서장들이 청렴도 조사에 참여한 부서원들을 추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사 점수에 만족하지 못한 부서장들이 직원들에게 왜 점수를 낮게 줬는지 따져 물었다는 건데 고흥군이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병원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상 백신 접종이 실시됐습니다. 이동 불편을 겪는 섬 주민들에게까지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애도하고 5.18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후보지 주민들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중단됐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가 해양 친수공간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미래에셋이 공사 재개 의사를 밝힌 후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며 당초 계획에 따라 타워형 레지던스와 함께 공유 수면에 들어설 해수풀과 인공해변, 해양 레포츠 시설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인허가 이후 곧바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전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가 반려한 타워형 레지던스는 위원회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고 재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 중 하나가 청렴입니다. 전국 청렴도 최하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군 자체 청렴 검증단을 만들어 매년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자체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일부 간부들이 소속 직원들을 따로 불러 추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이면 과연 조사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고흥군은 부서장들의 부패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대외적인 알선 또는 청탁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로 과장급 이하 공무원 5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각 부서장들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불거졌습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부서장들이 소속 직원들을 추궁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점수에 만족하지 못한 부서장 A씨가 소속 직원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설문에 참여했는지, 점수를 낮게 줬는지 등을 물었고 또 다른 부서장 B씨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압박을 가하는 믿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부서장의 정신적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상황. 청렴도 조사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갑질 부서장들을 엄벌하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의 입장은 그런 사실들을 확인해서 그게 정말로 사실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과정상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에 맞는 상황에 맞는 조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흥군 공무원 노조는 고흥군의 진상조사 결과가 지부 자체 조사보다 미흡할 경우 권익위 등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현도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 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지난 11일 광양시 총무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4월 이후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휴대폰 등 정 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정 시장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이 배 위에서 백신 접종을 맞는 선상 접종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백신 센터로 바뀐 해군 함정의 접종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주민 160여 세대가 거주하는 전남 진도군 가사도. 이른 아침 선착장에 모인 주민들이 간단한 문진을 거친 뒤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보트에 오릅니다. 단체 백신 접종에 나서는 겁니다. 맞고 나서 이제 2주 후에 이제
뭡니까 항치 생긴다 하니까 그 뒤부터 이제 마스크 벗고 조금 이제 편안하게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바다위 접종센터는 해군 함정 한산도함입니다. 섬 주민 20여 명이 내리자 접종센터로 변신한 선상 경납고에서 곧바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30살 이상 섬 주민들로 준비된 백신은 한 차례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해 함정에는 응급실과 5명의 의료진이 대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백신 받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해군은 이달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의료시설이 없는 전남 지역 25개 섬 주민 600여 명에 대한 해상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육지로 나오는 번거로움 없이 코로나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함정에서 신속하게 지원했습니다. 이동 불편을 겪는 섬 주민들에게 단체 접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맙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체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공공의료 포럼 출범식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 지역에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고 특히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과 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공공의료 포럼은 앞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대표들이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입지 선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데요. 주민들은 물론 인근 도시의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확정한 건 지난해 10월. 주안면과 월등면에서 각각 한 곳, 서면에서는 2곳이 지목됐습니다. 이후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금요일 해당 지역에서 각각 1명씩 모두 4명의 주민을 새로운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의 사용 연한은 길어야 앞으로 3년. 쓰레기 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천시는 곧바로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행 사항도 이분들에게 새로운 위원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도 견학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는 과정에 이제 앞으로 최종 입지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우려한 마을 주민들이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싸움을 잘 이겨내서 그야말로 우리가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는 올해 말까지 어떻게든 건립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후보지를 처음부터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소각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대체 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농산단 쪽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없고 또 자정력이 뛰어난 바닷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후보지와 인접한 광양 일부 지역에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입지 선정위원회의 향후 논의 내용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추진 중인 공립소재전문과학관 유치를 위한 지역의 지지와 후원 의사표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문화과학체험의 불모지인 지역의 전문과학관의 유치를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지역의 대표 소재기업 150여 개소와 지역사회단체 30여 곳이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의사를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향후 과학관 유치에 성공했을 때 관련 법에 따라 기업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시민사회의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도 안정적인 과학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기 위한 행사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세무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광장에서 한반도기 개양식을 갖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들과 함께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시청사와 산하기관, 마을회관 등에도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개양할 계획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대선 주자들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광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당대표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첫날 광주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찾아올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호남과 그 호남의 젊은 세대의 미래를 같이 이야기하는 기회도 만들고 싶었는데 우선 오늘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맞이하여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붕괴 사고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분향한 이준석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가려달라고 수사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을 만나서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70대 시장이 30대 당대표를 맞이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수인 이 대표는 80년 이후 태어난 세대로서 광주와 5.18을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머지않아 호남의 미래와 경제 발전, 일자리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것입니다. 호남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가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행보가 대선 구도의 변화는 물론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시의회 통합청사 증축 재검토 제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민덕희 의원이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통합청사 증축 철회를 제안한 데 대해 별관 증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시의회에서 여론조사 실시 방침이 결정된 이후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덕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사 별관 증축 강행은 지역 분열을 초래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충분히 소통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최하위 부천에 1패를 당했지만 어렵게 리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부천FC와의 K리그2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수비진이 맥없이 무너지면서 조현택과 추정호에 잇따라 골을 내주고 후반 발로텔리를 투입하면서 만회를 노렸지만 결국 0대2로 패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경기에서 리그 최하위 부천에 패했지만 7승 5무 4패, 승점 26점에 골 득실 6점으로 어렵게 리그 1위를 수성했습니다. 여수 지역 대형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극히 저조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5개 현장에 있는 부영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부영 공화국이란 말이 무색하다며 현재 여수 지역 16개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비율은 평균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현재 여수시의 관련 조례를 보면 권장 조항이긴 하지만 지역업체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외지 업체의 독식을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